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또 막판에 이제 좋지 않은 뉴스 두 개가 나오면서, 지수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업 지수 공개됐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는 실망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또 관련주들이 빠진 점, 이것도 하락 종목수를 늘리는데 일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순매도 계속 하고 있고요. 매도 강도는 약간 둔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되게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해소되지 않다 보니까 좀 올라온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이 돼, 이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화장품, 비철금속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갔고, 반도체 주들은 좀 선별적이긴 하지만 좀 엔비디아 효과를 일부는 좀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우선 시장이 좀 찜찜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올라가긴 했지만 엔비디아 빼놓고 오면은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보다 약했다. 그것도 되게 약했다. 예상치하고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점. 그다음에 또 리치몬드 연은 지수도 역시 또 예상치보다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제하고 보니 미국의 지표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고, 또 오늘 하락한 업종이 제법 많았다. 그러면 이제 미증시가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보면은 좀 숨고르기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러면 오늘 미증시 전체적으로 좀 빠질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을 일부는 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다면 7일 연속이 되는 거였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제가 제 텔레그램 채널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던 그 자료인데, 어쨌든 7일 이상 연속 올라간 게 최근 10년 동안 15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평균 2년에 3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흔하게 나오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물론 이제 최대 13일까지 연속 올라간 적이 있긴 하지만, 보통 이 정도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 정도 매도가 나올 때 아닌가, 이런 부담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밀어야지,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고점하고 저점하고 해보면 60포인트가 넘게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좀 연속적으로 올랐다라는 점에 대한 경계감도 일부는 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러니까 밸류업 지수 오늘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개가 됐는데, 증권사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분석이 많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게 종목 구성된 걸 살펴놓고 보면 매력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업 지수 배당 수익률이 2.2%인데 코스피 200보다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낮다. 거의 비슷한 거긴 하지만 좀 낮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적도 감안해 보면은 저게 실적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되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코스피 200에 비해서. 그럼 차라리 코스피 200을 사는 게 낫지 밸류업을 매수하는 게 뭐가 좋아서, 저 중에 선별적으로 몇 개 정도 제외하고는 별로 매수할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투자자들이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밸류업 지수가 증시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실망감도 일부는 좀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지수가 좀 밀린 건 안 좋은 뉴스 두 개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는 금투세 이제 시행할까 유예할까 이거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의견 수렴할 거다라고 했죠. 제가 보기엔 사실 저거 이렇게까지 민감할 뉴스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 유예하려고 사실상 정해놓고 그냥 수순을 밟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한 달 동안 불확실성을 겪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어제 그렇게까지 토론했으면 바로 결론 내면 어떨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저게 한 달 동안 또 무슨 결론 나올지 어떻게 알아, 이런 어떤 부정적인 심리를 자극을 하게 된 측면이 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매도 재개가 된다, 내년도 3월에 공매도 재개가 될 것 같다, 정부의 어떤 공식 의견이다, 이렇게 이제 또 코멘트가 나오면서, 물론 이제 이게 지금부터 공매도가 시작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좋지 않은 그런 뉴스들도 좀 더해졌죠. 이건 막판에 나온 뉴스는 아닙니다만은 장중에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이 뉴스도 나오면서.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뉴스가 좀 겹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중동 정세에 대한 불안함을 또 자극하는 뉴스도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후반부에 지수가 아예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코스피인데,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를 딱 꼽아보면,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21선 돌파했다라는 건 최근에 한 달 동안, 그러니까 21선은 최근에 한 달 거래일이고, 한 달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극복하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를 주는 거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안착이 되는지 되게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저께 돌파해놓고 오늘도 넉넉하게 올라갔다가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경기 침체
논란이라든가 금리 논란 그리고 이제 금투세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소되진 않았나 이렇게 또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뭐 그냥 근데 연속 올라간 게 있어서 거기에 따른 매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일적인 매물이라면 하루 이틀 안에 바로 또 회복을 하면서 넉넉하게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밸류업 관련된 실망감에 금융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매도 물량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 이제 또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예, 그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선전을 했지만 제약 바이오주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오는 예, 그런 모습도 일부는 관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간 종목이 뭐 이런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비철금속이라든가 이렇게 중국 소비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쪽으로 또 매수가 붙고 또 일부 게임주 뭐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도 또 이제 매수가 붙어서 그동안에 강했던 시장 대비 훨씬 강했던 종목에서 다른 종목으로 자금이 좀 일부 분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코스닥은 시총 상위가 제약주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예, 제약주 비중이 워낙 이제 높게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뭐 좀 지수가 밀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빠졌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알테오젠이 거의 독점하면서 지수 어느 정도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일부 좀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약화된 측면이 있죠. 오늘 장중에 알테오젠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시가총액 순위가 또 뒤집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엔 거의 똑같아지긴 했는데 이 두 업종 2차 전지와 이런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은 또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선 뭐 외국인들 오늘 계속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5,700억. 이게 지수 곱하기 억, 그러니까 2,600대니까 2,600억 이하로 좀 줄어야 되거든요. 여전히 이제 매도는 많고, 그리고 개인이 상승 쪽으로 철저하게 베팅이 됐잖아요. 선물과 옵션 보면 다 상승 쪽으로 베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에 이미 개인들이 콜옵션 엄청 많이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 만만치 않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후반부에 아니나 다를까 어떤 뉴스 하나 툭 던져지니까 그냥 파생 쪽이 좀 활개친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도 좀 있었고, 제가 이제 최근에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매도 비중인데, 그 오후장까지는 매도 비중이 되게 줄었었어요. 한 27%대까지 줄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에 비중이 다시 늘어나서 30% 거의 근접을 했죠.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매도 비중에 비하면 좀 낮긴 해요. 어제 오늘 다 29%대니까. 근데 후반부에 좀 줄어들어서 삼성은 이제 매도 강도가 좀 약해지나 보다 했는데 이제 막판에 한 2% 이상 더 늘었습니다. 2%포인트 정도 더 늘어서 어쨌든 저게 한 27, 25 이 정도로 내려가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 대기하던 매수가 이제 마무리 그러면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은 뭐 오늘도 5,700억 매도 중에서 삼성전자 5,500억 팔았고 그다음에 금융주 실망감에 또 이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매수 쪽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매수 4일 중에서 3일 매수했고요. 화장품주 매수가 좀 많았어요.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이런 이제 화장품주들 좀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뭐 조선주 쪽도 이제 매수가 좀 관찰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매도 쪽에서는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수가 좀 관찰이 됐고, 매수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을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이런 2차 전지 종목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 매수는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들을 그래도 외국인들은 샀어요. 선별적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좀 오늘 특징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비엠 매수한 것도 있지만 종목수 구성이 그 반도체 종목수를 되게 많이 포진을 했고 그러니까 규모는 그렇게 안 커요. 그러니까 규모는 크지 않아서 이게 이렇게 이제 뿌려서 여러 개 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몇 종목, 예를 들어 한 세 종목 많이 살 돈 가지고 그냥 골고루 몇십 개 사는 그런 형태를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이제 반도체 쪽 종목을 사서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이제 소소하게 쫙 한번 깔아놓고 보자 이렇게 이제 들어온 것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엔터주 좀 매수한 것도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시장 요약을 해보면 마이크론 실적 나옵니다. 76억 달러 매출에 EPS
1.1달러 정도 예상하는데 이거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 거고, 다음에 이제 메가캡 순환하면서 지수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올라가고 오늘은 엔비디아 올라가고 하면서 했는데 이게 뭐 애플도 좋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좋고 어쨌든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내일은 결제일 기준으로 3분기의 마지막 날이 되고 어쨌든 뭐 그걸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쨌든 3분기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거래일로 이제 3일밖에 안 남은 거고 결제일로는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이 타이밍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들, 그러니까 뭐 비철금속, 화장품, 하여튼 뭐 등등의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밸류업이 약세를 보이는데, 뭐 밸류업이 이거 그대로 뭐 약세로 완전히 간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좀 종목별로 바뀌게 되는, 좀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선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형태로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국 이슈가 좀 생각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관련된 종목의 수급 동향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마이크론테크 실적이 되게 중요한 날이라, 근데 최근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마이크론이 더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지금 이거 위치보다 조금 더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마이크론이 조금 더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보면 이게 뭐 굳이 무슨 색깔이 마이크론이다, 무슨 색깔이 하이닉스다 이걸 알려줄 필요가 없죠. 그냥 같이 가잖아요, 거의.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황상 마이크론의 실적 그리고 평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상치가 일단 76억 달러, EPS 1달러 10센트 정도 되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매출 83억 달러에 EPS 1달러 50센트 정도로 일단 시장에서 잡고는 있거든요. 근데 뭐 이미 주가가 빠져버린 상태에서 비슷하게 나오고 가이던스를 좀 이 상태 비슷하게만 유지해줘도 시장에서는 좀 안도할 수는 있는데, 이제 만에 하나 뭐 조금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이제 좀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실적과 거기에 따른 변수가 이제 3분기, 4분기 초반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일단 이제 시장에서는 좀 웬만하면 좋게 봐주려고 하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되게 많이 빠져서 최근에 반도체주 막 반등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좋게 봐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봐주려고 하는데 이제 못난이 역할을 해버리면 이제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것, 다음에 이제 막판에 이제 3분기 말이 되면서 이제 지분 정리하는 게 분기 말로 마무리가 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서 올해 이제 최대 중요한 변곡점이 목요일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주의사항들을 계속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오늘 빠지긴 했지만 연속 뭐 6일, 7일 연속 올랐다가 이제 처음 나온 거라 이렇게 심각하게 볼 정도 사안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건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뭐 좀 안 좋은 쪽 방향으로 확 바뀌면 그동안에 이제 큰 줄기는 제가 보기엔 통화정책 완화가 이제 하나의 줄거리를 만들어줄 거라고 봐서 큰 중심축은 거기에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잔가지가 하루 이틀로 끝나냐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영향을 주냐 요거에 달려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좀 일주일짜리 영향 주지 않고 하루 이틀 정도 매물소하고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어떤 주의 깊게 보는 데이터들이 좀 잘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좀 시장의 흐름을 좀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